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분이 같이 앉아 계신 관계로 마스크는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포토콜 타임 때 개별 거 찍을 때 배우님들과 창작진분들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님과 창작진 여러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예.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인사부터 하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저도 제 인생의 극작가로서 이렇게 영화관 뒤에서 대기할 줄은 몰랐고요. 오늘 저도 제 인생의 첫 경험인 만큼 첫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잃어버린 얼굴 189에서 고종 역할을 맡은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 배우님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 명성황후 역을 맡았던 차지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잃어버린 얼굴 189의 작곡을 한 민찬홍이라고 합니다. 이른 시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요. 예,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소희 기자고요. 먼저 두 분 배우분들께 질문을 할게요. 이 국내 창작 뮤지컬 공연 실황 중에서 전국 40개관에 상영하는 첫 작품인데 이 결과에 대한 소감이 궁금하고 차지연 배우께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작이 많으시지만 차황후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잃어버린 얼굴을 초연부터 참여하면서 굉장히 이제 열정을 갖고 임하셨잖아요. 이게 뮤지컬 극장에 걸리면서 뮤지컬 대중화에 좀 더 일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서 더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뮤지컬 이런 무대가 아니라 또 극장에서 뮤지컬을 또 저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조금 쑥스럽고요. 근데 이런 어려운 시국에 또 극장에서 관객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배우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연으로 이 작품을 만났을 때가 7, 8년 정도 전이 되는 것 같은데 상상해본 적도 없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나게 된 것이 오늘도 이렇게 입장하면서도 대기하면서도 느꼈어요. 난 정말 참 감사하구나. 난 정말 감사함이 많은 배우구나. 더 열심히 겸손하게 해야겠다. 이것을 계기로 조금 더 저희 무대 문화들이 무대 장르가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쉽게 그리고 자주 좀 뵐 수 있을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들었고요. 제가 무대에서 열연을 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을 때 그런 현장감들이 물론 극장에서 주는 그 생동감이라는 거, 라이브라는 힘이 엄청나지만 또 이렇게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뵀을 때도 직접 가까이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세세한 많은 부분들, 배우들의 뭐 눈빛이나 정말 손짓 하나하나, 손끝 떨림, 예민한 떨림 하나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스크린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보실 수 있고 또 예술단 선배님들의 막 엄청난 다이나믹한 움직임들을 더 역동적으로 가까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새로운 시스템이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정말 제가 참여하게 된 배우로서 깊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요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고요. 저는 저기 작가님, 작곡가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뭐 비슷한 질문인데 오늘 좀 보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고 지금 뭐 사실 이렇게 공연 영상과 좀 공연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좀 공연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극장에서 상영하는 게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게 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연을 영상으로 해서 극장에 상영하는 게 좀 공연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그 기술 시사회 때 봤는데요. 그 당시 그 7, 8년 전, 2013년 초연할 때 당시만 해도 뮤지컬을 공연하면 작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리는 게 조금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들은 좀 얘기가, 그러니까 전 연극계에서 이제 뮤지컬 쪽 작업을 처음 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애매하게 국적을 애매하게 좀 글로벌하게 어필하는 게 좋은데 우리 작품은 뭐 거의 빼박이잖아요. 뭐 작가가 그러니까 이름을 뭐 걸 수밖에 없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고 성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저는 기술 시사회 때 내 이름이 처음 나오네. 그게 좀 문화적 충격이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극작가로서는 굉장히 영광인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글쎄요, 저는 이건 역설적인 건데요. 저는 객석에서 계속 이 작품의 일종의 공연성, 연극성, 이게 과연 전달될까? 또는 뭐 작가 입장에선 저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들리죠. 대사도 잘 들리고 가사 전달력도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영상 뭐 매핑이라 그러나요? 그다음에 무대 미술의 그 아주 그 절묘한 타이밍들, 그 작품의 의미를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그 타이밍들이 영상으로 그 매력이 충분히 전달될까 이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제동을 거는 겁니다. 너무 영상화됐다는 거에 저 자신이 들뜨지 않고 또 공연계로 돌아가서 다시 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저는 제동을 걸면서 봤고요. 그리고 글쎄요, 저는 이건 제3의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극 공연계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단 굉장히 지금 실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CGV에서 과감히 또 이런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체의 서울예술단의 이런 공공성의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뮤지컬 작품을 해오면서 이 잃어버린 얼굴 189라는 작품을 만나고 이 작품과 그리고 이 작품에 참여했던 모든 그 제작진들 그리고 차지연 배우를 비롯한 굉장히 뛰어난 배우님들을 만난 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함께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연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또 행운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되게 아쉽게 공연을 예정한 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그런 좀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공연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한된 또 분들께만 보여드릴 수가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 제가 작업을 하고 감상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한 제약과 제한 또 지금 시기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공연을 접하지 못한 분들께 이 공연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뮤지컬의 뮤지컬 실황이 이제 영화관에 상영되는 예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개봉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지연 배우님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큰 뿌듯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뮤지컬, 좋은 공연의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겠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경제 이희승 기자입니다. 그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무대의 그 구석구석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배우 두 분께 질문 좀 드리려고요. 그 무대에서의 짜릿함과는 좀 다른 감정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영상화로 돼서 공개된다고 했을 때 첫 반응이 두 분에게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공연 영화로서 장르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장단점을 하나씩 좀 뽑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효원 배우님 먼저. 네, 처음 느낌은 아까 드렸다시피 무대 위에서 전회차를 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소화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점이 좋았고요. 또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친척들이 멀어서 공연 보러 못 오셨는데 근데 다들 잘 보셨다고 네이버로 먼저 중계를 했기 때문에 너무 그리고 영상 퀄리티도 공연장에서 보는 것만큼 너무나 좋고 또 음향, 사운드 모든 부분들이 다 좋았다고 얘기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네. 조금은 낯선 시도여서 저는 감사함도 있지만 걱정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무대 예술은 그 시간 동안 그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마법 같은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들 또 스태프분들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에너지와 그 땀과 그 숨소리가 다 어우러져서 그것들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다 데려가 주는데 과연 그런 마법 같은 공간 시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마법 같은 시간이 스크린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우리의 감정 하나하나 우리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그 의미 있는 것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내심 그런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네, 너무 기술적인 것은 전 잘 모르지만 너무 섬세하고 너무 그 애를 쏟아서 정말 좋은 장비들로 좋은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굉장히 그 실제 공연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정도의 퀄리티를 이렇게 만들어내 주셔서 끌어내 주셔가지고 저희 배우들은 정말 그냥 무한 영광이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이것이 서울 외에 사실 이 무대 예술이라는 것들이 공연이 서울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서울 외에 다른 한 40개, 제주도를 제외한 40개 정도의 지역에서 다 보실 수 있다고 전화를 들었거든요. 멀리 계시는 분들도 쉽게 서울에 오셔서 공연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제 조금 더 그 감동과 생생함을 같이 또 그 가까운 곳에서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요. 전 기분이 이렇게 신비롭고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참, 뭐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 이렇게 뵙고 서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요. 네, 낯선 장르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서로 함께 느끼고 표정을 보고 울고 웃고 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소망이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시스의 이재훈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작곡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연이 이제 주로 무대가 했던 그 토월극장도 물론 좋지만 이 영화관 사운드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음악은 이제 잘 모르지만 평소 들리지 않던 사운드도 좀 선명하게 들리고 그 예를 들어서 커피잔 같은 소리도 들리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좀 작곡가님이 들으시기에 사운드랑 좀 음악적으로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알기로 촬영에도 굉장히 많은 그 공을 들여서 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또 사운드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기회에 이렇게 사운드 믹싱하는 작업에도 참석을 해서 같이 이렇게 상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후반 작업을 좀 공을 들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성이
물론 이 영상에서는 조금 사라질 수는 있지만 대신 그런 현장성 대신 얻지 못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전달력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테일들, 세세한 부분들 현장에서 놓칠 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근접해서 봐야만 들어야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특히 사운드적으로 특히 음악적으로도 모든 그런 그런 디테일들이 잘 살아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작품이 뮤지컬 치고는 조금 편성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 굉장히 대편성의 오케스트라로 그 편곡을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좀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이 음악 안에 숨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믹싱 작업을 통해서 후반 작업을 통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시대극이다 보니까 또 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대사들 이런 하나하나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투데이 김소희 기자인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장성희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뮤지컬 명성황후가 또 이제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명성황후를 다루는 시각이 이제 각 작품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는 또 왕비가 얼굴을 또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 사진 찍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황후 콘텐츠랑은 좀 다른 차별화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은 없으셨는지 뭐 현재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공연계에 일을 하면서 그 95년인가, 그러니까 초연으로 전 명성황후를 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그 소재를 다루고 싶다라는 것을 이렇게 꾸준히 가져온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10대 때도 제가 그 교과서랑 참고서를 보면 명성황후 얼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복을 한 여인과 어여머리하고 이렇게 대례복을 입은 여인 두 사진을 이렇게 동시에 실어 놓거나, 예, 아무튼 제가 보면서 왜 이 여인들은 얼굴이 다르지? 이제 10대 땐 그렇게 생각했던 그 기억이 희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초연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공연계에 어떻게 보면 그 공연을 올리는 그 현주소가 어땠냐면 외국인이라고 하면 노란 가발 쓰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문열 그 소설가의 원작에 굉장히 충실하게 그 미국 대사였나? 그러니까 그 아예 그 나레이터가, 예. 극 중에 그 이야기꾼이 그 외부의 시선으로 봤던 기억이 저한테 좀 희미하게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러고 나서 뭐 저는 작가로서 그 작품을 의식해서 한 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서울예술단이 이 소재를 받아준 게 좀 신기할 정도였어요. 예. 저한테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팩션 스토리를 그 전에 좀 쓴 게 있는데, 예. 뭐 꿈속의 꿈이라는 아무튼 그 작품하고 연장선에서 한번 팩션 스토리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가 제안했던 신업이 이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어떤 해에는 나란히 명성황후와, 예, 그 잃어버린 얼굴이 나란히 예술의 전당에서 서로가 문을 맞대면서 한식에 공연한 적도 있고, 예, 그리고 명성황후는 또 이렇게 경연제로, 예, 해마다 올리는 국민 뮤지컬이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더 왜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큰 규모의 회원이라고 한다면, 예, 우리 연극은 좀 뭐랄까 좀 더 그러니까 넓이 확장성으로 명성하고 나간다면 잃어버린 얼굴은 서사라든가 정서상으로 좀 더 안으로 들어가는, 예, 그 어떤 그 명성황후 또는 민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든 뭐 그 소재가 갖고 있는 핵심적 갈등이든 이것을 좀 더 개인의 내면에 맞추는 것 뭐 이런 거고요.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하나만 덧붙이자면 작가 입장에서 사실은 휘라는 캐릭터가 또 저의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휘가 그
제가 그 초기에 자료를 뒤지면서 민중이 절대 쓸 수 없는 한자어라 그러더라고요.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근데 저는 일부러 그 민중의 왕으로서 휘를 이제 이름을 붙였고, 예, 그쪽 라인. 그러니까 그 1895년 그 역사적 경랑 속에서 잃어버린 또 다른 얼굴에 사실 또 주목하는 면도 작가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런 그 주안점에서 예, 따라왔고, 예, 그리고 예술단이 갖고 있는 그 배우의 그 여러 가지 베이스가 되게 두텁고 연령이라든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연출님이 저기 전봉준 그 캐릭터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뒤에 다 극이 다 이렇게 세팅되고 나서 넣기가 굉장히 애매했던 거예요. 근데 그 뛰어난 이제 무용수 변재범 씨가 또 있었고, 그래서 예술단의 그 배우 풀이 다 만나가지고, 예, 골고루 휘의 어머니까지 사실은 그 역할들이 다 이렇게 역할들 살려준,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작가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외부적인 이야기에서 좀 내적인 부분을 좀 들어갔는데요. 우선 이 작품은 작년 7월에 공연된 부분을 스크린에 담은 건데요. 사연이었고 해서 배우님들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전 배우님은 사연을 하시는 상황에서 어떤 데 더 캐릭터에 중점을 두고 인물을 해석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김용환 배우님께서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연부터 사연을 하기 직전까지는 저는 결혼한 사람도 아니었고 아이가 있지도 않았고요, 물론. 그리고 이번에 만난 명성 잃어버린 얼굴은 제가 가정이 생겼고 또 아내가 되었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보니 저의 인간적인 삶에서의 느껴졌던 그 모든 부분들이 작품 안에 고스란히 담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찾아볼 수 없었던, 아니면 찾을 수도 없었던, 느껴지지 않았던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저에게는 있었고요. 그것들이 작품 안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작품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에 좋은 방향으로 그것이 잘 흘러가게 되어서, 잘 담겨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이번 잃어버린 얼굴 189화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저희 배우 생활에도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점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2006년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항상 자신이 없었던, 무대 위에 서는 것이 항상 자신이 없었던 저였지만, 이번 사연 무대를 통해서 내가 이 무대 위에, 이 작품 안에 이 역할로서 두 발을 무대 위에 딱 뿌리내리고 잘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느껴진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이 작품은 제 삶에도 그렇고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작품이라서, 글쎄요, 제 건강과 저의 모든 컨디션이 허락해만 준다면 이 작품이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 꼭 참여하고 싶은,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 저의 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이 공연 안에서 큰 스토리와 큰 음악들과 또 큰 목표들과 큰 꿈과 그런 큰 각자만의 왕들 가운데서 고종은 앞서 뭐 권력 이런 것들 많이 보셨겠지만, 고종의 유일한 황후인 명성황후, 명성황후와의 사랑을 지키고자 내면적으로는 그 사랑을 지켜보고자 노력하고 또 연기에 집중했고요. 또 그런 어떤 급변하는 시기 속에서 그런 소소한 커피 아까 잔 뭐 말씀하셨는데, 고종이 소소하게 갖고 있는 어떤 평범하게, 어떻게 하면 명성황후와 같이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저희가 허락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배우님과 창작진분들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네,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포토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작곡가님부터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굉장히 역사극이고 시대극이긴 한데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깊은 시각과 시선 때문에 제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지금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재의 삶에 또 많은 의미를 주고 뜻이 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작품이 또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무척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자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이 잃어버린 얼굴 189가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고 얼마나 애틋한 작품인지 뜨거운 작품인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고 저 또한 얼마나 난 참 행운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가에 대한 네 그런 감정들도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가 정말 감사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또 이렇게 얼굴 뵙고 이 작품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자주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뮤지컬 무대에서 많은 분들을 뵙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돼서 너무 다행이고 기쁘고요. 잃어버린 얼굴 189 앞으로도 많이 지금처럼 추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람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좀 아마 성격이 좀 비관적인가 봐요. 제가 최근에 그 어떤 한 영화를 꼭 영화관에서 보고 싶어가지고 영화관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관에 저 혼자 봤어요. 낮 3시 40분 거였는데 그 제가 얼마나 뭐랄까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극장에 귀신이 있다는데 막 이러면서 뒤도 돌아보고 그래서 과연 잃어버린 얼굴도 그 객석이 수많은 우리 극이 다루고 있는 홀령들이 와서 뭐 해소되지 않은 어떤 감정들을 회원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돼 버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음악의 힘이 너무 불가사의해서요. 아마 기자님들도 저처럼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이 잃어버린 얼굴 이렇게 제가 음악을 틀어놓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거나 쇼폼 형태로 보거나 이럴 때 저는 그렇게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랄까 감정적으로 무언가 맺히고 지금 힘들어서 뭐가 아무튼 마음에 어떤 해소할 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저처럼 이렇게 뭔가 내려놓고 풀고 내 안에 이렇게 깊은 감정이 있었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는 그 관객들이 그런 경험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비관적 코로나 상황의 전망 속에서 꿈꿔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잃어버린 얼굴 189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창작진분들 잠깐 퇴장해 주시고요. 포토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면 됩니다. 서주신죠? 좌측 서주시고요. 네. 한번 봐주시고요. 네, 되셨는죠? 네,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차지현 배우님 자리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 보시겠습니다. 네, 우측 봐주시고요. 네, 김유한 배우님 모셔서 두 분 같이 찍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좌측 보시겠습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네, 우측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창작진 두 분 같이 보셔서 단체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중앙 봐주시고요. 네, 우측 봐주시고요.